만 18세. 창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2,000만 원. 어릴 때부터 모아온 돈인데. 직접 사장님이? 네. 민증은 혹시 나왔나요? 그거죠. 주민등록. 네. 네. 나왔어요. 민증이 익숙지 않은 단어였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계신 분은 형이에요? 네. 둘째 형. 그럼 첫째 형도 있어요? 첫째는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아, 삼형제.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만 18세요. 햄버거 가게 운영하고 스노보드 촬영 같이 하고 있고요. 첫째 형은 올림픽까지 나갔던 스노보드 선수였는데 지금은 옷브랜드 하면서 스노보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요? 지금은 음악 하면서 가게 일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지 멈춰요? 안 멈춰요. 끝이라고 하면 멈추긴 해요. 끝? 아, 끝! 우와. 아, 진작에 말을 해줘야죠. 끝. 버거집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11시에 오픈해가지고 한 11시까지 8시에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면 바로 준비합니다. 오픈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 출근은 어떻게 하세요?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아, 이거 오토바이요? 네. 안 추워요? 좋아요. 아, 여기가 매장이에요? 네. 아니, 근데 18살 맞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버거집을 차릴 생각을 다 했어요?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환경에 맞춰서 했는데 일단은 시간 벌어서 좋아하는 거 찾아보자 해서 14살 때 중학교 검정고시를 봤고요. 15살 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평소에도 요리 좋아하는데 당근 보다가 좋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그래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부모님이 긍정적이게 다 해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 느낌이어서. 여기는 창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2,000만 원.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온 돈인데. 직접 사장님이? 네. 아기 때 모델 하는 거랑 음악 하면서 외주 받은 거랑 촬영 그런 데서 좀 돈을 모아가지고 마련했습니다. 모델은 무슨 모델이요? 상품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아기 때 했어가지고 누가 사장님이요? 그때부터 계속 모아온 돈인 것 같아요. 그거를 부모님께서 차곡차곡 모아주셨다가 사장님한테 넘기신 거네요. 네. 2천만 원 실제로 다 사장님 마련하신 게 맞네요. 네, 맞아요. 중학교 가기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때.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될지 그때 고민을 하셨던 거네요. 진로 고민. 그쵸. 원래는 한의사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다르긴 한데 14살부터 검정고시 따고 주로 뭘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촬영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다녀가지고 둘째 형이 음악을 하니까 그때 음악을 접하긴 했어요. 재밌어 보이기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프로듀싱 필요해가지고 그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이언티한테? 딱히 배우지는 않고 아, 독학. 네, 다 찾아가면서. 그러면 버거는 이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일하면서? 그것도 독학이요. 어릴 때부터 독학을 좀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형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부모님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지 않으세요? 동생이 이거 하기 전에 한창 게임에 엄청 빠졌었어요. 그럴 때도 게임을 할 거면 프로게이머가 되라. 약간 그런 식으로 항상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많이 열려 계세요. 버거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딱히 큰 반대는 없었겠네요. 네, 오히려 약간 좋아해 주셔가지고 좋아하는 거 찾았기도 했고 계속 방황하는 것보다는 하나 자리 잡고 쭉 해보는 것도 좋고 어릴 때부터 사업이나 뭔가를 해봤으면 한다고 하셔가지고 좋아해 주셨어요. 안심되셨네. 네. 이거는 새우버거 패티예요. 네. 근데 메뉴가 되게 간소하네요. 메뉴 많으면 저도 다른 가게 갔을 때 뭘 먹어야 되지랑 뭐가 메인인지가 잘 몰라가지고 3개를 메인으로 뒀습니다. 진짜 간단하네요. 치즈버거, 슈림프, 그 스티지버거는 뭐예요? 이제 스티지는 첫째 형이 이제 옷브랜드 한다고 했는데 옷브랜드랑 콜라보한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이 스티지예요? 네.
그러면 우리 둘째 형은 오면 뭐예요? 운영은 다 여기 하니까 찍었던 영상들이랑 사진들 편집해서 인스타 올릴 것들 정리해놓고 마케팅이랑 전체적인 관리 같은 거? 혹시라도 동생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스노보드 국가대표라고 하셨는데. 네, 첫째 형만 올림픽 나갔었고 같이 스노보드 선수를 시작했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최연소로 국가대표 됐었어가지고 엄청 어렸을 때 들어갔어요. 올림픽에 나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 너무 부담 주기도 싫었고, 그래서 형 나가는 거 보고 그걸로 만족하고 다른 영상 쪽으로 빠져서 스노보드 영상 활동들을 하고. 실제로 국가대표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네. 우리 둘째 형님께서도. 맞아요. 그러면 스노보드를 좀 아시는 분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시네요? 그쵸? 네, 그쵸. 스키장 가면 다 약간 알아보고. 아 진짜? 보드적 그래도, 타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아마 아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몰라서 죄송해요. 아니요 뭘 섞였죠. 그럼 영상은 스노보드 영상을 주로 찍는 거예요? 네,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네네네. 시사회 한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1년 동안 모아서 시사회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중국에서도 시사회를 해요. 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스키장이 아닌 일반 도시 있잖아요. 그런 곳에 눈이 내렸을 때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난간 손잡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절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타는 스트릿이라고 해요. 그거를. 아 스트릿? 네, 길거리에서 타는 스노보드. 외국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길거리나 뭐 난간에 막 타고 묘기 부리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스노보드로 접목이 된 맞아요. 거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비주류에 완전- 속한 분야네요. 맞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하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고,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려면 저희가 그래도 움직여야겠다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계관을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그 중에 옷이 있고 스노보드가 있고 음악이 있고, 근데 동생도 때마침 음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잡혀갔던 것 같아요. 하나의 브랜드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확장시키고 싶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스노보드 안에 있는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친구도 있고, 더 멋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조금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어서. 그럼 첫째 형은 옷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브랜드는 아니고 연예인들 의상 제작 같은 거 하고, 예를 들면 키스 오브 라이프 아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네. 삶의 키스? 그런 이제 뭔데요? 이 그게? 영상이 나오면은 진짜 웃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 노래예요? 영화예요? 뭐예요 그게? 그 아이돌 아. 걸그룹 여자 아이들 아세요? 어떤 뭐 아이들이요? 여자 아이들. 아 여자 아이들이 아이돌 그룹이에요? 네. 아. 그런 의상 제작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일반 옷보다는 진짜 와 이거 엄청 특이하다, 강렬한 그런 것들 아, 약간 무대 의상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옷들을 제작하시나 보네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옷 제작해서 찍은 건데 인스타에서 엄청 떴었어요. 1000만 조회수가 나왔었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 이건데 우와. 어? 누구예요 이 모델은? 형이에요. 와 사람 다 쳐다보겠는데요? 디자인은 첫째 형이 하신 거고. 네, 버거집 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같이 했다 보니까 미싱하거든요. 다 이러고 있었어요. 삼형제가 다 예술 쪽으로 잘하네요 다들.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해. 부모님이 예술가예요 혹시? 미술학원을 하셔가지고. 두 분 다 그림이 잘 그리시겠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소고기 키트. 아 고기 좋지. 양념 간 하는 거 이런 거 다 직접 사장님이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한 거네요. 네, 알아보면 너무 자세하게 다 나와가지고 하루에 그럼 버거가 몇 개 정도 나가요? 60개 정도를 만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람을 안 쓰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하루 평균 50 정도요. 배달은 따로 안 해요? 배민을 썼는데 손님한테 갔을 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식은 것도 있고 가게에서 분위기랑 같이 먹었으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민증은 혹시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그거죠. 주민등록. 신분증. 네. 네. 네, 나왔어요. 아 민증이 익숙치 않은 단어였구나. 그런가요? 세상과 좀 단절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아 누구 동생이요? 네, 그 집이랑 여기밖에 왔다 갔다만 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미팅 자리를 가니까 그런 대화들이 없어요. 민증이랑 아. 이런 게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덕트 킨 거예요?
네. 철판하고 튀김기 온도를 올리면 기름 냄새가 좀 올라와가지고 3개월 장사해 보셨는데 장사 재밌어요? 네. 만들 때마다 너무 재밌고요. 성격 때문에 맞을까 싶었긴 했는데 여러 사람들 보는 게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말을 너무 못하니까 이런 말이 왔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너무 몰라가지고 예의 바르게 하고 싶은데 말하면서도 이게 예의 바르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이 답답해가지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거가 상대방이 느껴질지를 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조근조근 말씀 잘 하시면 예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짧게 말하니까 못 들으셔가지고 동생이 버거집 한다 했을 때 처음에 걱정 안 됐어요? 너무 했어요. 가게는 난이도 사기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건 다 아니고 걱정은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나이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라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내가 열정을 쏟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할 거면은 지금 빨리 하는 게 너한테도 좋고 지금 나이 때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쉬는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은 뭐가 있어요? 월세, 수도세랑 전기세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험 같은 거 따로 안 들었어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 채널에 광고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사장님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그리고 하나는 산재보험,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이 고용보험의 취지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사실 이제 장사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근방에 버거집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기 근처에는 아, 그렇게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거집이 4-5개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중대재해 또는 홍수 같은 또 자연재해,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신다거나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실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실업급여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솔깃해요? 대박이긴 한데요. 가입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주, 사장님처럼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라서 최대 80%까지 지원해주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험료를 10에서 20%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잘 알아보시면 최대 100%까지도 보험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산재보험인데,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양팔을 안 썰고 손가락을 썰었어. 다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게 이제 산재보험이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이고요.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 제도인 거죠. 이것 또한 지자체에서도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자세히 알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네. 일하는 사람이 드는 보험은 있는 건 알았는데 사장 입장에서 하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더 자세한 가입 경로나 정보 같은 건 더보기란에 기입을 해두겠습니다. 식사 하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는 그렇게 토치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공중에 있는 기름에 불붙이는 열이 넓게 약하게 나가서 그걸로 향 입히는. 한 거랑 아는 거랑 생각보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넣네요? 최대한 사이가 끝에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시림프 버거이고요. 치즈 버거. 여기가 이제 치즈 버거예요. 치즈버거. 버거 개발하고 연구했을 때 형도 도움을 많이 줬겠네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때.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는 맛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때? 괜찮아요? 응. 맛있네요. 전체적으로 조합이 되게 좋네요.
햄버거 나왔습니다. 음료수는 꺼내가 준비되세요. 어서오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신사에 한 번 더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유튜브 올라갈 때쯤에 네. 아까 살짝 보여주신 횡단보도 건너는 그 릴스 있잖아요. 네. 조회수가 한 1000만 이상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기획을 하고 생각을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터지려면은 악플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영향력이 있는 영상과 안 좋은 영향력이 있는 영상이 있는데 좋은 쪽은 자극적이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터지는 그게 좀 적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거기서 댓글로 막 싸우고 사람들끼리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바이럴이 조금 더 쉽기는 하죠. 브랜딩으로서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조절을 좀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를 살짝 섞어주는 게 크게 바이럴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네요. 그게. 네. 아니면은 이미 바이럴 된 흔히 말하는 유행하는 거를 섞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트렌드 따라가되 자기 색깔이 계속 있으면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펩시 회사 직원이 코카콜라를 먹고 있는 그런 거라든가 저희가 틱톡에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맥도날드에 저희 전단지를 붙인 적이 있어요. 떼우면은 우리 버거를 먹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라는 큰 브랜드를 이용한 것도 있고 논란이 될 만한 그거잖아요. 그걸로는 아직도 악플이 달려요. 소송은 안 들어왔죠? 네, 그거는 붙여놓지는 않고 촬영용으로만 붙여놓고 뗐어요. 아, 약간 기획된 퍼포먼스였네요. 그죠, 그게. 그죠, 맞아요. 어느 정도 좀 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진짜 나락이거든요. 네. 요즘에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려면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꾸준히 찾아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아요. 어? 누가 봐도 우리 첫째 형. 아, 이거 스타일이 뭐 하다 오셨어요? 저 어제 늦게까지 작업하고 늦잠 자고. 입고 계신 옷도 직접 맞아요. 제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스프레이 뿌린 것처럼 표현하려고 그 저희 시그니처처럼 쓰고 있어요.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와, 제가 듣기로는 올림픽 출전하신 국가대표 출신이시라고. 맞아요. 올림픽 얘기만 들어봤지 실제로 올림픽 출전하셨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와 하는 느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나간 선수들은 그때만 보이긴 하지만 4년 정도를 와 해가지고 올림픽 딱 한 번 이런 느낌이라서 긴장감하고 노력의 온도는 비슷비슷해가지고 아, 실수만 하지 말자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때 제가 크게 다쳤었어요. 뒤꿈치가 아예 깨져가지고 경기 도중에 아니면 그 전에요? 경기 시작할 5분 전에 종목을 2개를 나갔는데 아. 첫 번째 종목에서 대회 딱 5분 전에 깨져가지고 그 종목이 캔슬되고 그 다음 종목 아, 부상을 아는 채 그러면 경기 출전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엄청 컸던 게 그 이후에 제가 옷도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올림픽 메달 따고 싶어 하는 목표로만 갖고 하다가 정작 그 시기 때 다쳐버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또 4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뭔가 하지 않으면 점점점 나만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겠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를 해야 내가 만족도가 있고 한 가지만 바라보다 보면 그게 한 가지가 삐끗했을 때 더 커지니까 그 실망감이. 올림픽이 엄청 좋은 계기가 됐네요. 맞아요, 진짜 터닝 포인트. 35분, 40분에 출발해요. 지금 나이 차가 몇 살 나죠? 7살 차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어때요? 멋있어요. 어렸을 때는 뭔가 제가 도와주기만 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부지런해야 되고 엄청 해야 되게 많더라고요. 프리랜서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의 일들이라 옆에서 보면은 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이런 느낌? 동생을 좀 새롭게 보는 그런 기회가 맞아요. 됐네요. 맞아요, 맞아요. 현재도 계속 선수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선수로도 활동하고 비슷한 목표나 비전이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육성도 하고 옷도 만들고 서울에 편집샵이 입점돼 있는데 제니님 스타일리스트가 사가신 거예요. 제니 스타일리스트가? 네네네. 근데 아직 쓰진 않으셨어요. 빈인데. 아. 그래서 일부러 스노보드 브랜드 이렇게 하지 않고 폭넓게 보는 게 스노보드가 이렇게 커지려면 메인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착용하고 접점이 생겨야 많은 사람들이 오 스노보드 재밌겠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케이팝이 점점점 영향이 커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뭐지 가셔야 된다고. 가자. 네. 가야 돼.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나중에 봐.
그래도 이렇게 형들이 있으니까 사는 맛이 나겠네요. 든든하고. 특히 둘째 형하고 많이 지내다 보니까 많이 의지하는 것 같긴 해. 어서오세요. 시림도 먹고 뽕뽕하냐? 제가 한 번인 거 못 봐가지고. 콤보인 걸 못 봤어요. 네. 장사하려면 멀티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집에서도 항상 얘기 좀 많이 하긴 해요. 경험이 쌓이면 괜찮겠죠. 저거 포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또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언제 실수가 없어질지 좀 모르겠어요. 이제 실수 안 하는 것 같다 하면서도 계속 실수가 나와. 이제 또 새로운 실수가 생기고. 네. 이게 정말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의 첫 경험 아니에요, 이런 게? 그렇죠. 아직도 배울 게 많겠네요, 지금은. 너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손님들은 냉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무서워요. 앞에서는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게 괜찮았던 건가. 뭐 사장님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장사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진짜 일을 좋아하는 거면 고민하지 않고 잘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길어지면 그만큼 또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지고 좋아한다면 그냥 바로 실행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다.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게 가보면 본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랑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이랑 진짜 그게 확 느껴지니까 너무 돈만 보고 가면 아무래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좋아하는 거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장님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시간이 어쨌든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다 해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좋아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실수 많아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18살까지 2천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창업한 것도 참 대단한데 버거집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브라더버거를 브랜드화하는 게 목표고요. 네, 이것보다 더 큰 거는 형들과 큰 세계관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브라더버거 행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휴먼 스토리 화이팅!